버섯의 독소는 무스카린. 그 다음에 5번에 감자의 독소는 여러분 저기 화면 보세요. 감자의 독소는 솔라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각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어릴 때 음료 중에서 맥볼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맥각 하면 보리를 말해. 그럼 그 안에 있는 독소 이름이 뭐라고 한다? 어고타민 또는 어고톡신이라고도 해요. 어고타민, 어고톡신, 여기 맥각, 여기 있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청매하는 거는 우리가 아미그달린이라고 합니다. 청매가 매실. 그거의 독소는 아미그달린. 그 다음에 8번에 우리가 견과류 있죠? 이거 오래돼서 쩐내 나는 거 먹으면 안 돼. 왜냐면 그 안에 독소가 있어. 그래서 옥수수나 견과류에 있는 독소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플라톡신이라고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가 자연에 의한 독이들. 자, 여러분 정리 잘하세요. 고거의 독소는 테트로도 톡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았고 조개의 독소는 조미료 생각하세요. 미틸로 톡신. 굴은 어때야 돼? 배어야 돼. 바위에 있는 거 캐내야 되죠. 베네루핀. 버섯의 독소는 무스카린. 그 다음에 감자에는 싹이 나서 감자에 싹이 나서 솔라닌. 그 다음에 보리의 독소는 맥각 독소는 어고타민, 어고톡신. 청매의 독소는 아미그달린. 옥수수 견과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거 같이 보십니다. 봐주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식품의 변질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단순한 정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식품이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변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변한 게 탄단지를 비교했을 때, 자, 탄수화물이 만약에 우리 빵 만들 때 있죠? 그럼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하고 할 때 여러분 발효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때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식품이 변했을 때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한다? 발효됐다 이렇게 말해요. 즉 미생물이 증식했지만 좋은 쪽으로 증식했어요? 나쁜 쪽으로 증식했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이런 게 탄수화물에 변질된 거를 뭐라고 한다? 발효라고 하고 단백질, 예를 들어서 두부가 상했어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한다? 부패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상한 걸 보고 발효라는 말을 안 쓴다고. 단백질이 상했을 때는 부패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까서 오픈했는데 조금 남겨놨어. 그럼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며칠 넣어놨더니 꺼냈을 때 상한 건 아니야. 상한 건 아닌데 색깔도 약간 칙칙하게 변했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약간 냄새도 좀 약간 좀 신선하지 않는 냄새가 나. 그럼 그 정도 상태였을 때는 뭐라고 한다? 산패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간 신선도가 떨어진 거. 그럴 때는 산패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그게 완전히 지방 삼겹살 기름이 썩었어요. 완전히 썩었다고. 그럼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변패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라는 말을 썼을 때, 부패라는 말을 썼을 때, 산패, 변패의 말을 썼을 때 판단지에 따라서 명칭을 다르게 부른다는 거. 단백질이 시험에 나왔었나? 한번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보고요. 자, 그러면 식품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보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랬을 때 보존의 방법에서 자, 물리적인 보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다? 화학적인 보존법이 있어요. 그럼 이때 물리적인 보존법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그냥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뭔가를 그 식품 안에 집어넣지 않은 거는 물리적. 화학적은 어떤 건가? 그 안에다가 식품 안에다가 상하지 말라고 뭔가를 넣은 거는 화학적이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물을까? 다음 중 물리적 보존법 또는 화학적 보존법끼리 다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이때 화학적 보존법은 보세요. 화학적 보존법은 식품에 뭔가를 넣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그 밑에 염장이라는 거 있죠. 그럼 염장이라는 게 뭘까? 염장법. 뭘까요? 뭘 넣었을까? 그럼 소금 넣었겠지. 그럼 소금을 넣어서 한 거는 염장법 이렇게 말하. 소금 넣었으니까 화학적인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담장은 뭘까요?
설탕 같은 거 넣은 거예요. 딸기잼 만든다고 설탕 같은 거 넣은 거. 설탕 넣었으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거지. 그다음 우리가 오이 피클 만들고 뭐 피클 만든다고 식초 같은 새콤한 걸 넣었어요. 그럼 그거는 산저장인데 산을 넣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식초 넣었잖아요. 이건 뭐다? 화학적인 거죠. 훈연법, 이건 뭔가요? 연기를 침투시킨 거. 그리고 또 방부제는 당연히 여러분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막으려고 쓰는 약이 방부제잖아. 그럼 이런 거를 쓴 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화학적 보존법. 그럼 바로 위에 보시면 물리적 보존법은 어떤 걸까요? 어떤 것도 식품에 넣진 않았어? 그럼 이때 그냥 말렸어요. 뭐 말랭이 이런 거요. 말렸어. 그럼 말리면 여러분 좀 오래 가잖아. 그죠? 물기 착 빼면 오래 가잖아. 그렇지만 그냥 햇빛에 말린 거니까 식품에 뭔 걸 넣은 거 아니거든? 물리적. 그 다음에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물리적 보존법 중에서 식품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이 부패되는 거를 속도를 억제시키는 물리적 보존법이 무엇입니까? 이래 말하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잖아요. 그래서 냉동 또는 냉장법 하는 거 의미도 좀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열법. 뭐예요? 그냥 열에 끓이는 거죠. 이것도 식품에 뭔가를 넣은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물리죠. 그 다음에 밀봉법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밀봉법은 완전히 공기가 못 들어가도록 싸맨 거야. 이것도 식품에 뭔가를 넣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꽉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물리적이에요. 화학적은요. 그냥 소금을 넣든가 설탕을 넣든가 식초를 넣든가 연기를 넣든가 분부제 같은 걸 쓰든가 이런 거는 화학적이라고 합니다. 두 개 구별하는 문제 잘 물어봅니다. 기억을 하세요. 어렵진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보건교육 파트예요. 보건교육 파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 족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심포지움입니다. 심포지움. 그럼 이 심포지움은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동일한 주제 그 말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두가 전문가다 그 말이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주제고 모두가 전문가들이 나섰다 이래 말하면 심포지움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위에 그림이 연해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단상에 한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병원에서 이제 의사도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들을 모아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간호사고, 간호조무사고, 물리치료사야 앉아놓고 자, 우리 여러분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낙상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봅시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점이 좋을까 한번 발표해 볼까요? 자, 간호사 어느 선생님 나와주세요. 그래서 간호사가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하고도 있고 한 분이 묻는다.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도 그냥 일반 청중이 아니라 전부 다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 뭔가를 아는 것 같아. 그럼 이거를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도 뭔가 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나와서 말하는 연사는 당연히 전문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간호조무사를 불렀어. 간호조무사 선생님 나와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직접 이동을 하고 체의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들어가. 그럼 또 누군가가 전문가 중에서 간호조무사분이든 누구든 간에 질문할 거야.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도 자기는 낙상 예방에 대해서 이런 점을 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가 똑같은 주제가 주어졌을 때 모두가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전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전문가, 사회를 보는 사람도 전문가. 키워드는 모두가 전문가들이 이루어져 있는 회의를 뭐라고 한다? 심포지움이라고 한다고요. 키워드 아시겠죠?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모두가 전문가다 그 말 들어갔는데 여기서 15, 15분에서 20분, 2명에서 5명의 전문가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전문가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고 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자, 얘랑 뭐를 구별하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패널 토의라는 거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패널 토의는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배심 토의라고도 해요. 패널 토의, 배심 토의. 여러분 그 하얀색 글씨 검정색 글씨 조그만 건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는 제가 보는 거라서 그냥 설명할 때 설명한 거라서 괜찮아요. 그럼 패널 토의, 배심 토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패를 나눈다 생각하세요. 나누어진 거야. 찬성패, 반대패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럼 지금 그 위에 그림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손석희 아나운서의 예전에 백분 토론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뭔가 자기네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 그럼 그때 자기네들이 백분 토론할 때 서로 호응해 주던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막 말하던가요? 좀 자기 입장에서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널 도의의 키워드는 의견이 서로 같다 안 같다 달라요.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나와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서로 그게 아니고 선생님 하면서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를 나누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연명의료를 하는 게 중단한다면 무의미하게 그냥 생명줄 콕 달고 있는 게 잘한 거냐 또는 살인이냐 그거는 당연한 존엄한 죽음이다.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찬성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살인입니다.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옥신각신하는 회의를 뭐라고 한다? 패널 또는 배심토의 이렇게 말하고 아까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모두가 전문가는 심포지움 이렇게 구별을 하시자는 겁니다. 보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단 토의예요. 자 분단 토의는 이름에서 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토론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넓게 퍼져 있으니까 토론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떡한다? 자, A분단, 2분단, 3분단, 1분단 이래서 분단을 나누어서 자, 자기 모든끼리 토의하세요 하는 거야. 그럼 토의할 때 여러분 조금 시끄러울까 안 시끄러울까? 모든 별로 약간 쪼쪼쪼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 윙윙윙윙 거리는 소리처럼 어수선하게 좀 시끄럽다. 그래서 이 분단 토의를 뭐라고도 하냐면 버즈 세션이라고도 합니다. 버즈 세션 이 말이 벌이 윙 하는 소리처럼 약간 어수선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래서 버즈 세션 또는 버즈 회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분단토이예요. 그래서 분단토이는 분단으로 나누었다 그 말 들어갈 건데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를 시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토의 결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해서 1분단, 2분단, 3분단 A를 모두 종합해 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다? 분단 토의라고 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말 나오면 분단 토의해. 그리고 약간 어수선하게 벌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버즈 세션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모형 가지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지. 그럼 이렇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 뭐죠? 시범이죠. 그러면 다른 거와 달리 시범은 가장 장점이 뭡니까? 이래 말하면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다음에 나와 보세요. 쌤 해봐요. 하면은 제가 한 걸 보고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시범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런 말 나오면 시범이에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들을 묻는다면 어떤 예가 모를 거냐면, 자,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유치원생한테 양치질을 가르치고자 한다. 이때 교육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좋으냐? 시범. 그 다음에 손 씻기를 하고자 한다. 이때 어떤 방법이 좋으냐? 시범. 그리고 복막 투석. 우리가 혈액 투석 말고요. 복막 투석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 하면 모형에다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시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시범. 그 다음에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적어놔요.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면 신생아 모형 가지고 와서 물에서 목욕시키는 방법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시범입니다. 교육의 방법입니다. 교육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그룹 토의예요. 자, 그룹 토의는 다른 말로 집단 토의라고 해요. 그럼 아까 분단 토의라는 거 있었죠? 그거랑 다르다? 그룹 토의는 조그만 분단이 아니라 그냥 전체 반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로 친다면 학급 회의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학급 회의 같은 거야. 그럼 학급 회의를 하는 거를 하면 반장이 나와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주제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회의를 할 거야. 안건을 내세워서 그럼 이때 내가 다수결에 찬반을 정할 때 나는 그렇게 1번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2번을 선택했어. 그럼 내 고집만 피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 토의의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장점을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 키워진다. 그 말은 내 의견만 고집할 수 없고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참여 안 하고 발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능동적으로 내 의사도 표현을 해야 돼. 참여해야 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보심도 생기고 조금 협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성도 키워지고 그리고 발표를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발표력도 키워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같이 참여하니까, 아, 나도 재밌는 거죠. 학습 의욕도 상승하고, 이러한 장점을 가진 거는 그룹 토의 또는 집단 토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갑작스럽게 감염병이 생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보건교육이 뭐냐? 급할 때.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그럼 어떨까? 주민 여러분하고 방송하는 거 아닐까? 또는 코로나 때 우리 방송으로 막 손 씻기부터 교육 막 했잖아요. 그것만큼 빠른 게 없지. 막 주민들 보고 강당에 모이라고 하는 것보다 방송으로 때려버리면 가장 속도가 파급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은 방송. 만약에 거기에서 방송이 없다면 대중매체 이런 거 하세요. 대중매체 하면은 방송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고 그다음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있어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 어떤 걸까? 이거는 브레인이 머리잖아. 스토밍은요. 풍이 일어난다는 말을 스토밍이라 그래요. 그럼 뇌에서 바람이 풍이 막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앞에 대형 선풍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세요. 그럼 이 앞에 종이라든지 쓰레기가 있는데 대형 선풍기를 강으로 틀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조각 쓰레기들이 어떨까? 일파만파로 그냥 지멋대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해. 내 의견을.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마음대로 표현해.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요즘에는 먼저 결혼하지 말고 동거 먼저 한번 해보자. 동거. 그러다 살다 보면 마음이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후적 정리할 것도 없이? 그래서 혼전 동거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랬어요, 사회자가.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저는 그게 찬성해요. 저는 반대해요. 이렇게 말할 때 사회자가 아이고 쩌쩌쩌 아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생각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네? 그게 소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른일 수도 있고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 환자에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간호조무사 여러분 한번 생각도 안 해도 다 말해봐. 했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약을 좀 가루를 내서 거기다가 뭐 잼 같은 거 좀 섞어서 요플릴 섞어서 주면 잘 먹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했어. 또 어떤 사람은 사탕 같은 거를 좀 주면서 하면 안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손등에다가 애기들을 어린이니까요. 잘 먹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도장 같은 거를 볼이나 손등 같은 데 찍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여러분 창의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내 생각 그냥 생각대로 말해도 되니까 창의력이 있는 거죠. 이런 회의를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에다가 popcorn 있죠. 네, popcorn,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튀길 거야. 팝콘 만들 거야. 그때 파워를 올리면 안에서 어떤 일이 있게 봉지 안에서 지멋대로 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그냥 규칙적이지 않고 튀는 대로 그냥 냅둬. 이렇게 하는 거라서 팝콘이 튀기는 거와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뭐라고도 부른다? 팝콘 회의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이고, 자, 그 밑에는, 자, 여러분, 어,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은 아빠 회사에 가서 아빠 역할로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몇 시간 일해보는 거야. 아빠는 아들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아들 학교에 교복을 입고 학생처럼 앉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때? 아들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벌구나. 아들은 또, 아빠는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쌤한테 쿠사리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알게 됐잖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한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해요. 역지사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거의 교육 방법을 뭐라고 한다? 역할극이라고 합니다. 역할극.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요. 자, 어느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장애인. 그 교육에서 효과가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체험해보겠다고요. 뭐죠? 시범 어떻게 할 건데? 뭐가 좋을까요? 역할극이지. 바꿔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를 못 쓴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오늘 한번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내가 여기 시각장애인이라 생각하고 눈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해서 한 몇 시간 있어 보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때 적합한 교육 방법은 역할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험하는 거니까. 인식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우리 오늘 어린이집에서 동물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핀더도 보고 우리 다 봤죠? 그럼 우리 동물원에 직접 가서 직접 봐볼까? 그림으로 봤던 걸 직접 가볼까? 이게 뭔데요? 견학이잖아요. 그래서 견학이라는 거는 교육의 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긴다. 그런 말 할 거야. 교육의 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동물원에 가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견학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으로 옮긴다. 그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반면, 자, 시뮬레이션은 그게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장으로 옮긴 게 아니라 실제와 가장 유사하게 만든 거야. 그럼 요 앞에 지금 있나 없나 모르겠네. 예전에 보니까 자동차 운전 실내 연습장 간판 봤어. 그럼 이때 자동차 운전 실내 연습장은 앉았을 때 도로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맞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보는 걸 뭐라고 한다? 시뮬레이션.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진짜 그 장소로 가자. 그 뭐죠? 견학이고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 다음에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글씨가 여러분 잘 보이려나? 제가 잠깐 치는 틈에는 조금 글씨를 키워드릴게요. 확대할게요. 여기 보면 통신이나 라디오나 TV나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서 자 키워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
자, 일정한 거리를 뒀어요. 어떤 거를 사이에 두고 통신, 라디오, TV, 컴퓨터 이런 거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뭐예요? 줌이잖아요. 그럼 줌이라는 게 바로 뭐다? 원격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 답은 원격 교육입니다. 통신, 라디오, 그 다음에 TV, 컴퓨터, 매체를 통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은 원격 교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로 적었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보건교육은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자주 물어요. 엄청 자주 물어요. 그럼 보건교육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서 토의시킨 다음에 함께 종합하는 거 하면은 분단 토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우고, 사회성도 키워주고, 의사 전달 능력도 키워주고, 민주적이다 이 말 나오면 뭐였죠? 그룹 토의, 집단 토의,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브레인스토밍,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나와서 해보세요. 시범 하면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심포지움. 그 다음에 상반된 의견 회를 나누었다 하면 패널 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10분 쉽시다.